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2016년에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2018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또 핫 이슈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명의료예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걸 말해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는 없지만 인공호흡기를 착용한다든가 CPR을 한다든가 혈액투석이나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과 같이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임종 과정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에만 의의를 두는 그런 행위, 의료, 이거를 임종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대법원이 이 연명의료 중단해도 좋다라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이제 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 굉장히 이름이 길죠. 이것을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2016년에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2018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자,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법을 좀 보면 이 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제도화한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하게 연명의료로 인해서 환자의 고통만 계속 연장시켜주고 또 환자가 내 맘대로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난 그런 치료는 안 받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존중할 것이냐, 그건 살인이야, 이렇게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해왔던 건데, 이러한 고통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 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바로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 과정에 있다라고 의학적인 판단을 내리면 그 환자를 진료하는 담당 의사,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 아무나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의학적 판단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의료 행위를 시행하는 데는 반드시 환자의 상태 및 예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학적 판단이 일단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이 의료 행위의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 지난해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기 환자 5만 명가량은 아직도 그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가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하는 사례가 많지요. 근데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한국인, 자,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환자가 훨씬 많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되는 병원 객사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병원 객사자 수가 사망 장소 통계를 내봤더니 1990년대 초반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002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병원 객사보다 자택 임종이 더 많았다. 그 이후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해주고 있고요. 특히 암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아무래도 압도적이죠. 암 환자가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한다라는 데이터하고 아마 맞물리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대부분 92%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사와 식물인간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식물인간이라는 건 손상 부위가 대뇌라 그랬습니다. 근데 뇌사라는 건 뭐예요? 대뇌뿐 아니라 뇌 전체라는 것은 뇌간도, 브레인스템도 같이 망가졌다. 자, 그러면 식물인간일 때는 기억이나 사고나 운동감각 이런 것들은 기능장애가 있겠죠. 뇌사일 때는 심장박동 외에 모든 기능이 정지 상태가 되어 있겠죠. 운동능력은 식물인간일 때는 사실 운동능력은 없다고 봐야 돼요. 가끔 이상한 무의식적인 반사반응 같은 걸 보이긴 하지만 그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뇌사 상태일 때는 어떠한 강한 자극을 해도 절대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식물인간과 뇌사의 차이다. 자, 또 차이를 볼까요? 식물인간에서는 호흡은 당연히 가능하죠. 아까 소화, 순환, 혈압 조절 이런 모든 브레인스템이 하는 중추 조절 기능은 다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 가능해요. 근데 뇌사라는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그저 심장을 뛰게만, 호흡을 하게만 해주는 그런 기계의 도움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식물인간일 때는 우리가 예후가 어떻습니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수개월에서 수년을 생존하기도 해요. 그런데 뇌사는 설령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당장 목숨을 부진을 해놨다 하더라도 기계를 떼는 순간 바로 사망이죠. 그러면
뇌사 상태에서는 장기 기증이 어때요? 가능하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장기 및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뭐라 그랬어요? 뇌사 상태인데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을 사망이라고 본다 그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뇌사 상태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죽지 않은 사는 사람한테서 장기를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합법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뇌사 상태를 죽음으로 보면 장기 기증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사 상태는 장기 기증일 때는 우리가 법률로 정해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식물인간일 때는 장기 기증 못해요. 이 사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잖아요. 브레인스템 살아있기 때문에.